주변에서 한두 명씩 에고 왜 이렇게 머리를 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나는 내가 머리를 떨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종류의 머리 떨림은 그 병명이 본태성 떨림이라고 불립니다. 지인들한테이건 아니면 가족들한테이건 이런 말을 몇 번씩 듣다 보면은 원래부터 자존감이 높던 성격의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어쩐지 마음이 좀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점점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더 답답한 건 이 병은 신경 쓰면 쓸수록 관리되고 좋아지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강화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머리 떨림의 초기 증상으로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머리를 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할 때 이 시기에 알고 계시면 좋을 중요한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모두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겁을 먹고 내 증상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머리 떨림이 이미 아주 심해져 버린 상태의 분들은 아이고 그때가 아주 치료하기 좋은 시기였는데 그때 제대로 고칠 걸 이라는 후회의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인터넷에도 그런 글들이 있다 보니 머리 떨림을 주변에서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께서 인터넷에 글을 찾아본 다음에 큰일 났다, 나도 앞으로 무조건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머리 떨림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단기간에 받았다든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다든지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로한 상태라든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일시적인 머리 떨림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없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리 겁을 먹고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먼저 끌어와서 생각을 하시는 그러한 행위는 이 병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너무 증상을 무시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증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병을 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침착한 마음으로 한 달 이상은 꾸준히 관찰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시간에 자세히 관찰해줄 보호자분이 필요합니다. 머리 떨림이 잠깐 있다가 마는 것인지 아니면 점점점 악화되어 이것이 병으로 고착화되는 상황인지 정말 규칙적으로 진지하게 관찰해줄 보호자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친구가 왜 너 머리를 떠니? 라는 말을 지나가듯이 툭 던지고 그날 모임에서 헤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고 3개월 내내 당신은 전혀 머리 떨림이 없었는데 그 다음 모임에서 같은 친구가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머리 떨림이 계속 그러고 있었구나 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말을 들은 당사자분께서는 내가 내 증상에 대해서 자각이 없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3개월 내내 머리를 떨었구나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문드문 만나서 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관찰자는 오히려 이 병을 치료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머리 떨림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진짜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판단하려면 눈썰미 있는 가족에게 자주 면밀하게 관찰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좀 더 중요한 핵심은 자주입니다. 이 머리 떨림의 빈도가 점점점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는 그런 도움을 받을 보호자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규칙적인 시간에 본인 핸드폰으로 본인의 얼굴을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적당하고요. 녹화를 마치고 내가 이 같은 시간 동안 머리를 몇 번 떨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본태성 떨림 초기에는 고개를 살짝 숙인 이렇게 한 자세에서 머리 떨림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컴퓨터를 하면서 아니면 TV를 볼 때 또 아니면 주방 일을 하면서 바쁘게 움직일 때 이런 순간이 머리 떨림이 가장 잘 포착되는 순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길이로 주 2회에서 3회 정도 녹화를 해두신다면 내 병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파악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의지만 있다면 치료를 빨리 받으실수록 좋습니다. 내가 머리를 떨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말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치료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정작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병은 쉽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뇌세포에서 기능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고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기능 이상이 완전히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비정상적인 뇌세포의 신호가 각인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그제서야 치료를 시작한다면 당연히 이것을 예전으로 돌이키는 것이 조금 더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정석적인 방법은 대학병원 신경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약 처방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건 일시적으로 그냥 증상을 눌러주는 약이잖아 라는 생각이라던가 아니면은 병원에서도 이거는 완치는 안 된대 그냥 필요할 때만 약을 먹으래 라고 하시면서 두세 번 정도 약을 드시다가 그만 중단해 버리시는 경우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한의사이고 주로 증세가 굉장히 중증이거나 초반에는 그 약이 들었는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약효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약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이 있어서 나는 그 약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하는 단계의 분들을 주로 치료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가볍지 않은 상태의 분들을 많이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이런 분들께서 가장 후회하시는, 가장 아까워하는 그 타이밍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지나보내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의지가 잘 생기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를 중단하시더라도 관찰하는 것만이라도 놓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세가 어느 순간 나빠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눈치채고 치료를 들어가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머리떨림 초기 증상이 있을 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3가지에 대해서 당부드렸습니다. 이 병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연결되어 있는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